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남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대부분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체 근육이 남성 호르몬을 깨우고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50, 60대 남성분들은 공통적인 고민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유난히 숨이 차며 무엇보다 부부 생활에서 예전의 안정감이나 지속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어떤 보약이나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근본적인 변화는 하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8세 남성분이 활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줄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잠깐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식습관을 바꿔보아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방문하신 경우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하체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걷기는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을 깨우는 데에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자극이 있어야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부위가 바로 하체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햄스트링 같은 큰 근육 부위가 움직이면 뇌에서는 근육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을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하체 움직임 자체가 곧 남성 호르몬을 깨우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예전만큼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고 계단을 오르면 예전보다 빨리 숨이 차며 부부 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유지 시간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하체 근육량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보통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연 평균 약 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40대가 되면 이미 10% 이상, 50대가 되면 20% 가까이 감소합니다. 문제는 이 감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은 아주 예민하게 체감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으며 집중력도 줄고 부부 생활에서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더해 하체 근육이 함께 줄어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테스토스테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부위가 허벅지와 엉덩이, 햄스트링인데 이 부위가 약해지면 뇌는 이 근육들을 쓸 일이 없구나라고 해석하고 호르몬 생성 신호를 줄여버립니다. 그 결과 근육은 더 빨리 줄고 호르몬 수치도 더 많이 떨어지며 활력 저하, 의욕 감소, 관계 시 자신감 하락 등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하체는 더욱 약해지고 일상 속에서 움직임이 줄면서 더 빠른 속도로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과 혈류입니다. 발기력과 유지 시간, 그리고 자신감은 결국 혈액이 골반 주변으로 얼마나 잘 공급되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체 근육이 약해져 골반 주변의 지지력이 떨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유지 시간이 짧아지거나 중간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둥근 햄스트링 그리고 골반 저근은 이 기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이 튼튼하면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골반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랫배와 골반을 포함한 하초의 기운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활력도 저하되고 몸 전체의 흐름이 느려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강화하면 활력이 회복되고 기혈순환이 원활해져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점은 허벅지가 단단하고 엉덩이 근육이 좋은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전반적인 활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체가 가늘고 약한 남성은 나이가 젊어도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별다른 힘을 쓰지 않고 손을 짚지 않은 채 바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손으로 몸을 밀면서 겨우 일어난다면 하체 근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능력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꼭 개선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왜 하체가 테스토스테론을 깨우는 공장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체가 왜 남성 호르몬의 핵심 공장이라고 불리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육량과 호르몬 분비는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햄스트링처럼 큰 근육일수록 움직일 때 신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뇌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하체 근육이 커질수록 테스토스테론이 잘 분비되고, 하체 근육이 줄어들수록 남성 호르몬도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년 이후 남성의 활력 저하가 하체 근육 감소와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큰 근육을 사용하면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하체 운동은 여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상체 위주의 운동보다 호르몬 분비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에서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을 통해서도 쉽게 만들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혈류 개선입니다. 활력과 자신감의 핵심은 결국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이 골반 주변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필요한 순간에 힘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 시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체 운동은 허벅지와 골반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둔근과 햄스트링의 활성화는 혈액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발기력과 지속 시간이 개선되고 일상에서도 가벼운 힘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골반적인 강화는 남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골반저근은 항문과 생식기를 지지하고 있는 핵심 근육으로 방광, 장기, 성기능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중요한 순간에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중간에 유지가 어렵다고 느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골반저근이 단단하면
조절 능력이 강해지고 필요한 순간에 안정적인 유지력이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포함한 하초의 기운을 생식력과 활력의 핵심으로 봅니다. 하초가 따뜻하면 기혈이 순환하고 전기의 흐름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하체 온도가 낮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분은 활력이 떨어지고 생활 전반의 의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과 함께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년 남성이 꼭 해야 할 실전 하체 루틴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동작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맨몸으로 하루 딱 10분에서 12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도 아침이나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서 실천하면 3주만 해도 체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하체 운동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뿐 아니라 엉덩이와 햄스트링, 코어까지 전신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깊지 않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끼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골반 저근과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어깨와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이 상태로 2에서 3초 버틴 뒤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12에서 15회 3세트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특히 골반 주변 혈류를 개선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엉덩이에 제대로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속하면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드 런지입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전근과 햄스트링을 강화해 골반 안정성을 높여주는 운동입니다. 발을 넓게 벌리고 한쪽 무릎을 굽히며 옆으로 체중을 실었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동작을 좌우 각각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허벅지 바깥쪽과 안쪽이 동시에 자극되면서 전반적인 하체 균형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은 어디서든 아무도 모르게 언제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바닥을 조였다가 5에서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푸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하루 2~3번 틈틈이 해주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지속 시간과 조절력을 키우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동작을 하루 10에서 12분만 반복하면 3주 후 확연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침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회복되며 부부 생활에서도 안정적인 지속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58세 남성분은 이 4가지 동작을 매일 실천했고 딱 3주 만에 아침의 가벼움과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변화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정말 기쁜 표정으로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체 근육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느끼기 어렵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수면 습관과 식습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운동 효과는 2배, 3배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제 실전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과 혈류가 탄탄하게 만들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이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심화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한의학 관점에서 하체 근육과 활력을 강화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 그리고 식단 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체 운동과 수면,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의 시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52세 남성분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평소 운동 습관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예전과 달리 지속 시간이 짧아진 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거움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어봤지만 일시적인 변화만 있고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권한 것은 화려한 보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딱 3가지였습니다. 하체 루틴 10분, 밤 11시 취침, 아랫배 따뜻하게 하기.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다시 만나 뵈었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이전보다 활기가 느껴지며 관계에서도 확연한 변화를 체감했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아내분이 먼저 변화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하며 웃는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실천한 건 스쿼트, 브릿지, 런지, 케겔, 단 4가지 동작을 매일 10분씩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헬스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출근 전 딱 10분. 그뿐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체 운동은 단순히 다리를 굵게 만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을 깨우고 혈류를 열어 지속 시간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아랫배와 골반 주변이 따뜻해야 기혈이 소통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더불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이 중년 남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허리와 아랫배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혈류가 크게 개선되고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또 잘 때 배를 차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생활 지혜입니다. 여기에 더해 식습관도 한몫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 회복을 돕고 아연이 풍부한 굴, 해산물, 호박씨, 견과류를 챙기면 좋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과 정자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반면 술, 튀긴 음식, 단 음료는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체지방을 늘려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계단을 이용해 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면 혈류가 개선되고 하체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좋은 기운이 아래로 잘 흐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으로 오늘부터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체 근육은 자주 쓰일수록 더 강하게 반응하고 남성 호르몬을 더 많이 깨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체 근육은 남성 호르몬 공장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골반 저근이 강할수록 혈류가 좋아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지며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는 약으로는 결코 만들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동작 꼭 기억해 두세요. 스쿼트, 허벅지와 엉덩이,
테스토스테론 자극, 브릿지, 골반적은 강화, 지속시간 향상, 사이드 런지, 내전근, 골반 안정화, 케겔 운동, 조절력 강화. 이 4가지를 매일 10분씩 3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감이 돌아오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를 2~3배 늘리기 위해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단백질과 아연을 챙기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은 이렇습니다. 스쿼트 10개가 약 10알보다 강하다. 하체가 깨어나야 진짜 활력이 깨어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주 후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왜 이제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 4주차 주제는 혈관을 여는 음식 3가지입니다. 하체 근육으로 테스토스테론을 깨웠다면 이제 혈관을 깨워 피가 잘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결과가 반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음식이 혈관을 뚫어주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막는지, 그리고 매일 먹으면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실전 식단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강한 활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